네, 사랑하는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는 더타로티스트 교육의 제이입니다. 수업마다 전 목소리 편차가 크다 그죠? 굉장히 어떨 때는 제가 떽떽거리는 소리 낼 때 이게 약간 변조가 일어나면서 더 듣기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 너무 당황하시는 경우를 몇 번 봤어요. 제가 제이입니다, 선생님. 자, 그리고 제 기존 목소리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이 타로 카드를 읽는 법을 타로 카드를 모르는 입문자와 또 타로 카드 전문가 과정을 수강하시는 분들 이렇게 함께 하면서 78장에 대해서 1시간 이내로 짧게 가볍게 논해볼까 싶은데요. 일단 두 편으로 나뉠 수도 있어요. 근데 입문과정 대상자를 위해서 진행을 하고 또 어떨 때는 전문가 과정을 위해서 진행을 하기도 할 거예요. 믹스해서 초반에는 진행이 되는데 이제 이론이 들어가면서는 완전히 분리돼요. 그래서 오늘은 동시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의 카드인데요. 제가 원래 어제 강의를 진행했어야 돼요. 진행을 못한 이유가 정말로 선생님들께 좀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죄송해요. 이렇게 하루씩 지연하면 안 되는데 정말로 죄송해서 제가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2배 더 풍요로운 강의로 노력하겠습니다. 저 어제요. 제가 수업을 열심히 하는데 술을 먹고 손님이 오셨어요. 제가 그래서 보통 문을 닫아주고 잠궈두는데 이미 들어왔어요. 이미 들어와서 보니 제 사촌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이미 어떤 진지한 마음으로 한껏 드시고 제가 오랫동안 또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 친구를, 제 사촌을. 그래서 수업을 해야 된다 이 말이 차마 얼굴을 봤는데 참 수업을 해야 되니 나가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미 너무 오랫동안 내가 그 친구에게 대접해주지도 못했고 그렇게 찾아와서 이미 들어왔는데 제가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 대접을 해주려고 노력했는데 수업 때문에 좀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어제. 그래서 일반 내담자면 사연을 가져와서 쓰지 않아요, 선생님. 그런데 제 가족이니까 한번 가져와서 어제 시간을 뺏은 죄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친구가 주변에 소위 어떤 친구냐면 그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성정이 그래요. 어디에 있으면 항상 중심이에요. 마법사 카드처럼 중심 인물이고 그 동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고 이 친구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친구인데 사람이 순수하고 따뜻하고 사람과의 소통을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교류하고 들어주고 감싸 안아주는 것에 익숙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참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어제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너의 마음을 한번 열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친구가 자기 마음도 카드로 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하기를 자기 마음보다 해석하기가 쉬운 게 있겠냐고.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가 내 마음을 해석해 보라고 하는 것보다 너의 마음이니까 더 쉽게 이해가 되지 않겠냐고 카드를 보고. 그래서 어떤 주제를 얘기를 했는데 어떤 특정 전 애인에 대해서 지금 어떤 마음인지 뽑아보자고 했어요. 너의 마음이 지금 그 애인에 대해서 어떤 건지. 그래서 술을 먹고 좋아 이렇게 해서 뽑아준 거예요. 근데 원래 아시겠지만 6장이나 10장이나 이런 배열법이 있어요. 타로 카드는 배열법을 좀 따라줘야 돼요. 무배열로 뽑기도 한데 그 경우에는요 스토리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져서 배열법이 참 중요해요. 근데 이 친구는 타로 카드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이다. 그죠? 그래서 제가 6장, 10장 이렇게 뽑으라고 해서 없기 때문에 4장을 뽑아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3장을 뽑고 마지막 1장을 더 뽑고 너의 눈에 그 전 애인에 대해서 너의 마음이 어때 보이니? 이렇게 물었는 거예요. 저도 상황을 전혀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저도 상황을 전혀 모르고 우리 선생님께서도 모르시니까요. 내가 전문가 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현업이든 타로 카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건 관계없어요. 그림만 보고 한번 이 헤어진 애인들 중에 전 애인 누군가가 있는데 이 전 애인에 대해서 우리 남자친구가 어떤 마음인지 어떤 마음일 것 같은지 배열법 없이 그냥 4장을 통틀어서 한번 지금 어떤 마음일지 추론해보는 시간 1분 정도 가져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마다 해석하는 방향이나 스타일에 차이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경우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림, 이미지의 느낌만으로 해석을 해내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카드의 키워드나 어떤 배운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입각해서 원칙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세 번째는요. 예를 들면 4번 컵, 9번 펜타클, 10번 컵, 타워라는 어떤 카드 이름이 있다 보니까요. 이런 숫자와 카드 이름 등등을 추론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원리인데요. 원리적으로 이해해서 카드를 해석하는 경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카드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는 이미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카드 이름 그리고 카드 이름이 갖고 있는 어떤 카드의 키워드적인 내용이 의미가 중요할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숫자가 중요할 수도 있겠다. 그죠? 숫자가. 자, 근데 보통 처음에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올 때는요. 그런 개념 전혀 없어요.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게 일반적이죠.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러면 입문자에게는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카드 이미지를 보고 대략 이랬을 것 같은데 줄줄줄 한 30초 정도요. 이 사람의 전 애인에 대한 마음이 어떨 것 같은지 30초 정도 대화하듯이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꼭 얘기를 해보라고 하면요. 제가 온라인 강의의 답답함인데 절대 선생님들이 입을 떼지 않아요. 그리고 말문이 트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시면 선생님 말은요. 내가 억지로라도 터보고 노력해보고 말을 많이 해본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대체로는 이렇게 술술술 하는데 앞에 뭐가 적혀있고 이런 거 전혀 없고 이 화면만 보고 얘기를 하거든요. 100%.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질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뭐 말을 잘해서 영특해서 뭐 어떤 이유가 아니고 그만큼 익숙해서 그런 거예요. 말하기에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뇌의 속도와 말하는 속도가 따라잡을 만큼 일치해서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요, 선생님, 그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말하려는 속도와 우리 뇌가 사고해서 말을 통해 나오도록 입력하는 속도가 차이가 있어요. 텀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나오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말을 못할까가 아니고 내가 생각해서 말로 나올 수 있는 속도가 있고 저 사람 말을 잘했을 때는 그 뇌가 사고하는 속도가 있고 그걸 말로 뱉기까지 실제 말하는 속도가 있는데 이 속도가 같지 않아요, 선생님.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최대한 따라잡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든 저랑 입문 과정이든 전문가 과정이든 듣고 계시면 선생님 저는 약속 이거 손 제스처 취했거든요. 약속. 제가 말을 해보자고 제발 부탁하면 제발 부탁드리지만 말씀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요. 입문자는 이 카드의 이미지들을 보고요. 한번 대강 느낌을 받은 다음에 30초간 이 친구가 생각하고 있고 그 전 애인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는 몰라도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고 지금 그래서 어떤 마음인 것 같다는 느낌적으로 30초간 이미지를 보고 얘기를 해보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여러 강의를 들은 전문가 과정에 다다랐다 하는 분이라면 또 역시나 구체적인 상황 듣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헤어진 전 애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큰 배울법은 없지만 이렇게 내장이 있었을 때 내가 아는 원리, 원칙, 이미지 리딩 이런 내 직감, 직성 여러 가지를 발휘해서 나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또 30초간 핵심적인 것들을 말씀해 볼게요. 차이는 입문 과정은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말을 줄줄줄 해보는 게 중요해요. 말이 앞뒤가 맞든 안 맞든 그냥 무조건 30초간 훈련하는 말을 뱉어보는 게 중요해요. 네,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하고 계십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셔도 관계없기 때문에 중지를 하시고 말씀을 계속 하셔도 되고 어느 정도 내가 할 말이 끝났다 하시면 함께 해볼게요. 그러면 자,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카드를 한 장 한 장 한 장 읽는 방법이 있겠고 전체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겠다. 그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초입 전체 이론을 진행한 부분이 아니고 초입 개론이기 때문에요. 입문 과정에 맞춰서 조금 편안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보이는 카드가 9번 동전이라는 카드예요. 그런데 입문자들은요, 이 카드 의미를 모른다. 그죠? 모르셔도 관계없습니다. 자, 그런데 9번 펜타클이라는 카드가 이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보이고 좀 굉장히 본인 현실에 여유가 있는 사람 같다. 그죠?
근데 이 카드가 옛날에 뭐 책으로 독학했거나 혹은 뭐 옛날에 뭐 10년 전에 내가 타로 마스터였다 공부했다 하면은 그때 당시로는요 뭐 9번 펜타클이 나오면 엄청나게 뭐 부잣집 아들이고 뭐 돈 펑펑 쓰고 돈이 엄청 많은 놈이다 막 여러 가지 말을 하신다던가 킹 펜타클이 나오면 부잣집 자식이야 펜타클 시종이 나오면 뭐 얘 돈 없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초보 단계면 오케이고 독학 단계면 오케이예요. 근데 이게 아주 시대에 너무 지난 10몇 년은 지난 해석 방법이라고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땐 절대 타로 카드 그렇게 단편적으로 읽으면요. 정말 나중에 내 남자한테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듣게 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9번 펜타클이라는 카드를 보면 굉장히 부유해 보이는 청년이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내가 초보 단계에서 굉장히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고 부유한 청년일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오케이인데 그럴 거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 카드가 어떤 이 사람의 속마음에서 상대적으로 나타난 거지. 그러니까 이건 이 친구의 속마음에서 나타난 카드다.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경제적으로 혹은 뭐 현실적으로 등등 뭐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답으로 9번 펜타클을 그렇게 만약에 그 질문에 대해서 9번 펜타클이라면요. 돈이 많다. 엄청난 부자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고요. 본인 현실에 부족함 없이 혼자 잘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해요. 불편함 없을 정도로 필요한 것들은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뭐 돈을 펑펑 쓴다거나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다만 또 특별히 이 배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속마음에 대해서 물었다. 그죠? 속마음인 거지 현황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1대2 수업하다가 우리 홍 선생님께 이 얘기를 들었어요. 선생님, 나는 선생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속마음 배열법이라는 게 있고 관계 배열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보는 거냐.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엄연히 다르다고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변호사가 되고 싶은 속마음은 저의 마음이다. 그죠? 현실이 아니다. 그죠? 제가 로또 당첨이 되고 싶어요. 또 이거 말고 로또가 당첨이 되고 싶어요. 그럼 이건 로또 당첨되고 싶어서 막 부자가 된 걸 꿈꾸는 건 제 마음이지 그게 제 실제 현실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속마음 배열법은 속마음으로 그쳐야 되는 거지 이 사람의 현실이 그래라고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죠. 이걸 망각하고 그냥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카드에서 이 사람 부자라고 했으니까 얘 부자야. 이게 본인 질문을 까먹고 본인 편할 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수업 들으시라는 거예요. 입문은 무료잖아요, 선생님. 무료 수업이라도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대로 자기적으로 해석하는 건 완전히 오케이지만요. 어떤 사람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공부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죠? 그래서 공부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 배열법과 속마음 배열법이 다르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은 이 남자의 여자친구에 대한 마음은 나의 마음이다. 그죠? 나 얘랑 연애하고 싶어. 사랑하고 싶어. 나 얘랑 뭐 조금 뭐 잠자리도 해보고 싶어. 이런 꿈꾸고 로맨스를 꿈꾸는 건 남자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볼게요. 남자의 속마음을 뽑았더니 막 선생님 악마 카드가 나오면서 여자랑 막 뜨거운 밤을 보내는 것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남자와 여자가 관계 배열법을 뽑았더니 둘이 밤마다 이제 뜨거운 밤을 보내는 관계가 배열법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완전 은둔자 할아버지처럼 혼자 들어 누워가지고 골골대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속마음과 관계가 일치해서 이렇게 너무 뜨거운 밤을 보내면서 이 뭐랄까 내 마음도 불지펴지는 경우가 있고 본인 열망만 그렇고 현실은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속마음과 실제 그 두 사람의 관계, 그 실제 현실이 다르다는 걸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그냥 그러니까 획일화해서 하나로 묶어서 이해하고 해석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관계와 그러니까 현실과 속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다. 예를 들면요. 카드 해석만 해놓은 책만 보면 부유한 청년 이렇게 되어 있으니 내가 속마음을 뽑은 건데 얘는 부유한 청년이야 이렇게 내가 배운 대로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건 일반적인 그 카드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니 선생님이 해석을 하실 때는요. 그 질문과 배열에 맞추어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질문은 남자친구의 속마음이었다. 그죠? 속마음에서 9번 펜타클이 나왔으면요.
이건 입문과 전문가 과정을 동시에 다 수렴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9번 펜타클이라는 것은 여기 펜타클은 동전을 의미하는데 이 동전은요 4원소 중에 흙을 의미하거든요. 이제 입문 과정에 말씀을 드리자면, 근데 이 흙은 탄탄한 땅이에요. 토지죠. 옛날부터 내가 가진 땅이 많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현실적인 기반, 여유가 있고 가진 것이 많고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땅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뭐 빌어 살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펜타클이 이렇게 가득 차 있다는 것은 본인의 현실이 굉장히 풍요롭고 여유롭고 지금 포도도 다 과실이 익었다, 그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7번 펜타클이라는 카드는 과실이 나타나질 않아요. 좀 더 가야 되는데 9번 펜타클은 포도가 가득 익어 있죠. 그래서 이제 뭔가 내가 9번 펜타클이 나왔을 때는 대체로 이 친구를 만났을 때 나의 상황이 그래도 뭔가 내 사업, 내 기반, 이게 내 것이라고 성과라고 말할 만한 것들을 보여주고 뭔가 그 친구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지지해주고 보호해주고 할 만한 기반이 충분하였다고 본인 스스로 인지하는 거죠. 이건 실제 현황이기도 한데 현황보다는요 속마음에 가깝게 해석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런 카드 킹 펜타클이 나오면 무조건 얘 부자야, 얘 무조건 잡아야 돼, 엄청난 부자야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카드만 보고 단편적으로 예스 노로 해석하면요 나중에 내 남자한테 정말 원망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속마음에서 9번 펜타클이 나왔을 때는 펜타클은요 본인 현실이에요. 본인이 가진 것. 근데 그것이 9개예요. 숫자 9개예요, 선생님. 그런데 숫자 9라는 건 한 자리 숫자 중에 가장 큰 숫자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안정적인 현실적인 것으로 숫자 9 꽉 차 있다는 의미거든요. 이건 전문가 과정 가서 좀 더 다뤄볼게요. 그런데 간단히 말씀을 지금 드리자면 9번 펜타클이라는 카드는 본인 현실이 본인의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요. 본인의 어떤 현실적인 삶의 습관, 패턴, 방향, 성격, 뭐 이런 것들이 뚜렷해요. 이 사람만의 어떤 행동 양식, 행동 패턴. 선생님 펜타클 동전은 행동 카드가 아니잖아요. 행동 카드는 불카드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겠지만 행동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진 현실이라는 것은요. 현실이 무엇으로 인해 만들어져요? 행동 패턴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성향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성향이 숫자 9라는 건 자기 현실이 자기로 가득 차고 자기 확신과 안정감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요. 예를 들면 여자한테 빌빌거리는 성격, 특히 이 여자에 대해서만큼은요. 본인이 갑이면 갑이지 빌빌거리거나 좀 나쁜 말이지만 뭐 이 여자를 내가 너무 귀하게 얻었으니 떠받들어야겠다 하면서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제발 나 좀 봐줘 이렇게 하는 성향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 혼자의 현실에도 대단히 만족하고 프라이드가 있는 상태예요.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가진 지위, 좀 내가 주변에서 얻고 있는 것들, 내 모습, 내 현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뭐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여자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는 거예요. 본인 혼자서도 온전해요. 이 사람은 왜 숫자 9라는 거 혼자서 온전히 가득 찼는데 그 현실로 펜타클이라는 동전은 본인의 행동 양식 패턴, 본인의 안정감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카드는. 그러니 여자한테 일단은 이 여자 만나면서 뭐 이 여자한테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뭐 내가 좋아서 이 남자가 여자한테 잘했다는 건 내가 좋아서 잘 해주는 거고 베푸는 거에 가깝지 뭐 얘를 놓칠까봐 똥줄 타서 전전긍긍 해가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봐야 돼요. 본인 혼자로서도 이 사람은 남들한테 아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돈이 많아서 그렇다고 무조건 해석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보면은 어떤 경우에도 이 카드만 나타났다고 너무 가진 게 많아서 아쉬운 게 없어 이렇게 말하기보다는요. 어떻게 보면요. 누가 이 사람한테 너 이거는 바꿔라 이렇게 말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무조건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좀 성향적으로 본인이 이루어낸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 9번 펜타클에 대해서 벌써부터 이렇게 길어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요. 선생님, 이 9번 펜타클이 기본인데 어쨌든 자기 현실에 대해서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만날 성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런 9번 펜타클이 10번 컵으로 가요. 우리가
입문 때는 필요 없어요. 입문 때는 이까지 알 필요 없고 전문가 과정을 가면요. 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숫자예요. 숫자를 보면 파악이 되는데 이 친구가 봤을 때 벌써 숫자 9번, 숫자 10번, 그다음에 4번, 그다음에 타워예요. 그러니까 타워는 일단 숫자가 16번인데 넘어가고요. 숫자가 기록된 건 4, 9, 10이에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9에서 10으로 넘어간다. 그죠? 수비학적으로. 근데 숫자가 뭐 1에서 10번까지의 숫자가 이제 마이너 카드에 있는데 완성되는 끝자리 숫자들이 나왔다. 그죠? 사실상. 지금 이 친구가 생각했을 때 그때의 관계이니까 숫자 9번, 10번이 나왔다는 건 이 친구랑 어쨌든 어느 정도의 마무리까지 갔다 왔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아요. 어마어마한 미련이 있다던가 물어보면 그럴 것 같아요. 미련이 있다던가 막 아쉬움 이런 게 아니고 지금 9번 펜타클 아쉬움 없음이고 10번 컵 그다음에 내가 가장 만족하는 카드 물론 충격적인 어떤 사안이 있지만 지금 또 떨어지기를 4번으로 떨어져요. 숫자 4는 사각형인데 4는요 움직이지 않죠. 예를 들면 동그라미는 굴리면 굴러가지만 4는 안정을 뜻해요. 테이블처럼. 그러니 갈 때까지 갔단 마음에 좀 파장이 일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움직이지 않는 마음. 이렇게 수비학적으로 좀 풀어갈 수가 있는데요. 숫자 움직이지 않는 숫자에 가득 찬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 친구의 마음에 큰 미련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어제 얼핏 더 이상 얘기하지만 미련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9번이요 숫자 10번으로 가요. 입문은 숫자까지 볼 필요 없어요. 근데 전문가는 9에서 10으로 간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일단 전문가에서 자세히 할 건데요. 여기까지만 우리가 10으로 넘어갔다는 것까지 이해할게요. 근데 제가 9번 펜타클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본인 현실에 안정감 느끼고 아쉬움 없는 사람이 그걸 능가하는 숫자에 컵이 나타났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의미예요? 죄송해요. 펜타클 이 현실보다 그냥 감정이죠. 감성적인 만족감이 더 이 친구가 있었을 때 더 컸다고 조금은 더 컸다고 그러니까 본인 혼자로서 오는 편안함보다 함께여서 오는 만족감이 더 컸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냐면 혼자서도 불편한 게 없을 사람이에요. 얘는 혼자서도 여자가 오든 가든 불편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던 사람이 이 여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더 큰 만족감과 행복을 느꼈다는 거예요. 본인 혼자서 숫자 9는 한 자리 숫자죠. 그러니까 한 자리 숫자니까 혼자서 가장 큰 안정감인데 본인 혼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로도 얻지 못했던 숫자 10번. 숫자 10은 두 자리죠. 두 자리죠, 선생님. 두 자리에 어떤 가정을 이루고 가족이 되고 무언가 미래를 꿈꿀 만한 화목한 행복에 대해서 본인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일 때보다 함께일 때 더 행복하다는 걸 알게 해준 사람이에요. 그럼 선생님 10번 펜타클이 나타나면 무조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고 조합상 그래요. 전문가 과정 때 자세히 다뤄볼게요. 자 그러면 본인 혼자일 때의 편안함보다 함께여서의 만족감이 더 컸다고 또 실제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 것까지 본인이 꿈꿨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 친구랑 함께 한다면 내가 정말로 어떤 여자로 인해 큰 불편감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이 여자랑은 정말 화목하게 만족할 수 있겠다고 분명 믿었지만 타워 카드죠. 선생님 근데 전문가 과정이에요. 이번에는 여기는 마이너라는 카드들이에요. 이런 카드들은 마이너라는 카드인데 이 카드는 메이저 카드예요. 메이저 카드예요. 여기는 뭐 펜타클스, 컵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더 타워라는 메이저 카드가 나왔죠. 그러니까 메이저가 뭐냐면 이런 카드들은 메이저 카드예요. 이렇게 이름이 없는 카드들은 마이너 카드예요. 근데 이 카드는 뭐냐면 좀 테마 덱이거든요. 테마 덱이라 약간 다르지만 해석상에 있어서 메이저의 영향력이 마이너보다 압도적으로 좀 큰 편이에요. 커요, 선생님. 영향력이 더 커요. 거기에 강세를 둬야 돼요. 메이저 마이너 구분 짓지 않아도 된다고 배움을 받았다고 저에게 좀 따지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하고는 더 이상 얘기하기 어려워요. 선생님 메이저 마이너 아르카나가 구분된 이유는 명확하고 이름이 메이저고 마이너인 이유도 명확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퀴가 있는데 바퀴 축이 있고 바퀴 살이 있어요. 마이너는 바퀴 살이에요. 이 바퀴를 돌아가는 축은 메이저예요. 인생 축은.
근데 이 가장자리와 중심이 같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에 박히니까 하나로 보면 돼는 맞는 말인지 몰라도 같이 해석해는 말이 안 돼요. 그걸 굴리는 것 자체가 메이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메이저죠. 어쨌든 이 관계는요. 최소한 한 번은 무너졌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남자의 마음은 한 번쯤 최소한 배신감, 상처로 무너졌을 수 있겠다. 혹은 헤어졌다 하니 타워는 본인이 그 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일이에요. 예상 밖. 왜냐하면 전혀 지금 생각지 못한 스토리 전개죠. 90 제일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인 줄 알고 불편함이 없던 상황에 갑작스레 벼락이 떨어진다.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남자의 여자에 대한 마음은 좀 생각보다 타격이 크고 충격이 컸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주요한 거예요. 왜 90에서 타워통의 4번 컵으로 4번 컵은 이제 키워드상 불만족인데 그러니까 4라는 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여자에 대해서 마음이 막 이랬다 저랬다 감정 기복을 부리면서 동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그 과정에서 충격이 따랐다. 그죠? 충격이. 근데 이 충격이 뭔지까지 알고 싶으시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상담 기법상. 그런데 이제 추가로 2장을 더 뽑아보거나 그 관계 배열법을 뽑아보면서 좀 더 알아가는 방법이 필요한데 일단 4장만으로 봤을 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이 남자는 본인 현실이나 본인이 가진 어떤 메리트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고 아쉬울 것이 없는 남자임에도 이 여자를 만남을 통해서 더 뭔가 더 큰 만족감, 함께하는 만족감 그리고 숫자 90 자체가 가득 찬 안정감이기 때문에 안정감 또 가정이라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또 실제로 가정을 이루고 혹시 아이를 낳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 마음까지 갔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마이너 카드에 메이저 벼락이 떨어지니 이걸 다 엎을 정도로 크나큰 사건의 발생 혹은 내 마음의 충격의 발생을 통해 지금은 4번 컵 이 컵에서 떠올랐다. 그죠? 근데 이제 4번 컵이라는 카드가 웨이트에서는 좀 더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긴 한데 이건 떠올랐으니 마음이 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음이 뜨고 더 이상은 이렇게 보면은 흘러가는 대로 떠 있는 거지 막 거기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악착 같은 모습은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뭔가 내 마음에 한 번씩 다가와서 잡념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거기에 적극적으로 다가가려고 뭐 의지가 동한다든지 미련이 남는다든지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봐요. 마음이 떴다 내지는 그게 상처이든 무엇이든 간에 내 마음이 거기에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숫자 4번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내 마음에는 충격이 있었고 더 이상 그 여자에 대해서 마음을 가져가기는 어렵겠다고 스스로가 느끼는 거예요. 마음이 한마디로 동하지 않는 거죠, 선생님. 그래서 이런 4장의 카드를 통해 무언가 본인 혼자서도 아쉽지 않을 만한 사람이 그 여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숫자 9에서 10으로 더 커졌으니 함께하는 행복감과 안정감, 만족감을 느꼈으나 그걸 무너뜨릴 정도의 어떤 정신적인 아픔 그다음에 충격 예상치 못하는 어떤 사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배신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겠고 혹은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좀 이별의 아픔이 있었던 사안이 있었을 거고 그로 인해 지금은 4번 다시 움직이지 않는 마음 상태 마음이 떠버린 상태 미련이 남지는 않은 상태 막 미련이 남는다는 게 뭐예요? 걔 생각으로 막 요동을 치고 지금도 막 견디질 못하고 감정 기복을 부려야 그게 일종의 미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숫자 4번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컵은 감정이에요. 감정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걔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동요되지 않는 상태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왔다면요. 전문가 가정이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입문편이라면요. 웬 괜찮은 놈이 가정을 이루고 가족이 되고 싶다고 혹은 뭐 결혼을 했거나 결혼까지 생각했던 여자일 수 있겠다. 근데 되게 어떤 충격적인 일이 있었나 보네. 근데 지금은 이게 크게 마음이 그 친구한테 가지 않는 상태일 것 같다. 여기까지만 가도 선생님 너무너무 성공이에요. 퍼펙트. 자, 선생님 이걸 계기로 우리가 78장을요 쫙 한번 가볍게 30분 혹은 1시간 정도 쫙 빠르게 훑어보면서 자세히 다뤄보고 싶은데 벌써 이 4장만 하는데 쌤 워낙에 죄송해요 강의를 잘해서인지 말이 많아서인지 시간이 훌쩍 갔다. 그죠? 조만간에 곧 바로 뵙겠습니다.